오늘 특별한 분을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로. 케는님 반갑습니다. 님이 예, 안녕.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저희가 마침 이제 그러니까 케니님을 저희가 처음 알게 된 게 징버거의 섬 그거 영상을 이제 후기 읽다가 알게 된 건데 마침 또 제가 이거를 오늘 편집을 끝냈어요. 징버거의 섬을. 그러면서 이제 케니님의 활약을 다시 한번 또 같이 영상 보면서 봤는데 케니님이 그래서 어쨌든 징버거의 섬 참여하신 것부터 해서 되게 엄청난 그러니까 뭔가 능력자이신 것 같아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그래서 네. 그래서 케니님 혹시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네, 막 소개해 주신 것처럼 막 특별하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요. 네, 그냥 평범하게 이세돌 쪽에서 렌더링 프로그래밍 지원하고 있는 작업자 중 한 명입니다. 겸손하게 시작을 끊었습니다. 네. 렌더링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은 조금 약간 시청자분들이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어떻게 케니님이 직접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아니면은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저희가 게임을 플레이를 하든 뭐 3D 맥스나 포토샵 이런 거가 됐든 이제 그림을 그리는 아티스트가 있을 거고 3D 모델을 만드는 모델러가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링 파일 그리고 이미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로 파일이 되어서 저장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화면에 어떻게 그려줄 것인지를 구현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3D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하시는 걸 제가 들어보면 굉장히 테크니컬한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 네. 조근조근 하시면서 굉장히 이게 네, 토요리님도 뭐 렌더링 프로그래밍에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게 어떤 건지나 뭐 더 첨언하실 거? 렌더링이라고 하면 이제 프로그램마다 되게 다양하게 또 렌더링 시스템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도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그 전공과 함께 그런 렌더링에 관련돼서 좀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 전공은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이었어요. 그런 렌더링 그런 프로그래밍, 그런 학과가 있어요? 네네, 게임학과 쪽 출신입니다. 렌더링 프로그래밍 시작한 지는 이제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3년 정도 되면 케니님이랑 비슷한 그런 퍼포먼스가 보통 나오는가요? 사람마다 되게 편차가 큰 분야긴 한데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도 많이 봤고요. 저는 중하위권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하위 중하위예요? 케니님 정도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년 차신데 그렇게 3년이라고 하시는데. 3년. 프로그래머로서는 6년 차 정도 됐고요. 그치, 그 정도 렌더링 되셨을 프로그래밍은 거야. 이제 3년 정도. 이렇게. 그 렌더링에 관련돼서는 이제 예를 들면 유니티도 렌더링이 되고 언리얼도 렌더링이 되고 뭐 프로그램이 다양하잖아요. 주로 다루시는 툴은 어떤 거를 쓰세요? 렌더링 프로그래머가 된 이후로는 쭉 이제 얼리얼 엔진을 활용해서 실무를 띄고는 있는데요. 유니티 쪽도 그 개인 작업하면서 간간히 들여다보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저희가 개발자님이라고 불러도 이게 괜찮은 건가요? 포지션이? 네,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어쩌다가 이런 개발 쪽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약간 제 나름대로는 좀 재밌는 썰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하나를 들고 있긴 한데 네. 초등학생 때거든요.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으로 돌아가네요. 학교 1학년이요? 6학년? 한 3학년쯤이었는데 이제 사람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3학년 때. 그 토리님 이제 3학년 때 기억나시나요? 초등학교 3학년. 게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게임했어요? 물어볼 그때- 때마다 게임하셨는데?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게임했습니다. 네. 네. 개발을 테르님은 저 그때 메이플 나와가지고 메이플 다 게임했네? 저도 게임했는데? 개발은 상상도 못했는데. 예. 아직도 그래서요? 게임하고 3학년 있습니다. 때 네. 선생님이 이제 사람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과학 시간에 뭐 어. 이런 강의를 해주셨는데 너도 단백질이고 나도 단백질이면 네가 내 생각을 읽을 수 있고 내가 네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생 때 되게 단순하게. 천재 아니에요? 특이한 생각, 인생 특이한 생각을 하셨네. 인생 2회차 아닌가?
와.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이거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되게 막연하게 사람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되게 순수한 초등학생의 마음에 그 게임에 있는 NPC들이 사람처럼 보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일 처음 했을 때가 그때였어요. 갑자기 벽이 느껴지네요. 이거 갑자기 저 녹화 인터뷰 중단하고 싶은데요. 이게 약간 영재 어린이 아니에요? 영재 어린이의 와 과거. 수준이 갑자기 이거 어렸을 때 그런 놀랍습니다. 생각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프닝부터 후끈합니다. 여기 PPT를 좀 보면서 한번 여쭤볼게요.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 중에 그동안 했던 목록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개발 프로그램 목록을 보내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이 중에 뭐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일부분만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쵸? 보여드릴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여태까지 개인 개발을 해왔던 것들 중에서 제가 포트폴리오로 써도 되겠다 싶을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는 애들만 정리를 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이거 한번 볼까요? 뭐 근데 이게 그러니까 유니티 빌트인 파이프라인을 개선하신 것 같은데 빌트인 파이프라인의 각종 기능을 응용해서 별도 복셀 GI를 구현해서 더욱 높은 퀄리티의 그래픽을 구현했다. 그래서 어렵다. 스카이라이트 차폐 구현으로 더욱 사실적인 실내 환경을 구현하고 이 두 솔루션을 적용하고 스탠더드 쉐이더보다 더 높은 퀄리티의 라이팅 처리를 수행하는 PBR 쉐이더를 구현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제 그냥 기본 유니티 빌트인의 그 렌더링의 느낌보다 더 좋은 퀄리티의 느낌의 쉐이더 렌더링을 하셨다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일단 저 내용은 지금 여기 방송 보실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간접광을 일단 새로 만든 거거든요. 간접광을 비롯한 되게 다른 라이팅 로직들을 다 새로 만든 건데 저거 VR챗입니다. 이게요? 오, 네, 되게 VR챗입니다. 리얼해 보이네요. 와. VR챗에 이런 식으로 렌더링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와. VR챗에 원래- 들어가면은 저렇게 보이는 건가요? 네, VR챗 안에서 실제로 저렇게 보이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저렇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네, 실시간이에요. 저것도 원래는 더 할 수 있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었다가 중단이 된 프로젝트긴 해요. 보통 이렇게 퀄리티를 높이게 되면 그 약간 과부하라고 하죠. 약간 데이터가 좀 많아지면서 느려지거나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거 관련해서 VR챗 안에 한 개의 맵이 가질 수 있는 용량의 제한이 있어요. 예.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게끔 최적화나 이런 걸 다 하면서 진행을 했었고, VR 환경 안에서 안정적으로 90프레임 이상 나올 수 있게끔 만든 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혹시 실제 어디 활용된 케이스가 있을까요? 이게 제가 활용을 하려고 했다가 폐기가 된 맵이에요. 테스트를 하신 거구나 이렇게 해서. 근데 위에 이거는 넘어가 되나요? 더 혹시 덧붙일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개굴킴님이 오시면은 그 아마 좀 더 질문이 생길 텐데. 그러게요. 같은 개발자. 질문지로 주신 내용 중에서 어차피 저거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해야만 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아하. 같이 그냥 말씀을 드리면 예. 네네. 저 맵이 이제 다른 버추얼 크루를 위한 맵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작업 총괄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해당 크루가 터지면서 맵이 폐기가 됐었고 그 작업자분들 중에서 한 분이 이세돌 작업자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세돌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건너들어서 알게 되고 그 크루가 터지면서 이세돌 쪽으로 넘어오게 됐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말에 이제 그럼 그렇게 있었던 일인가 보군요. 올 초? 작년 말? 그쵸. 네네. 그렇게 링크가 해서 있네? 이제- VR챗에. 이게 VR챗. VR챗에 들어갈 수 있구나. 아. 지금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가요? 여기가? 들어갈 수 있을걸요? 저도 저 뒤로는 안 켜봐서 모르겠네요. 아하. 아마 될 겁니다. 맵은 일단 만들어 놨었으니까. 네네. 요걸 신기하네요. 한번- VR챗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내부적으로 뭔가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되게 그러면은 캐니님은 VR챗에 맵을 업로드할 수 있는 등급이신 거네요. VR챗 내에서. 네. 첫 달 결제만 하면 되더라고요. 유료 결제. 결제하면 되는 거군요. 네, 첫 달, 그렇구나. 10,00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결제하면 되길래 그냥 결제했습니다. 저희 지금 아바타 업로드 못해서 막 그러고 있었는데
결제하면 되는군요. 그렇구나. 요거 기억난다. 네, 요때 처음 토이리님이 요걸 보고 막 충격받고 돈 주고라도 막 사고 싶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 방송했던 게 기억이 나요. 심지어 이거는 헐리우드가 많이 하거든요. 그치. 그렇죠. 외국 지금 월드 그 기업이에요. 월드 이거. 클래스인데? 월드 클래스 기업인데? 픽사가 이러다가 뭐 랜더맨 만들고 이런 거예요. 그치, 그치. 나중에 픽사가 하는 일을 하고 있어. 프로그램 만드는 거지.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음. 보통 일이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보통 일이 엔진 아니- 만들고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는 사실 저희 채널에서밖에 소개를 못해요. 맞아요. 이들 방송에서도 다루면은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현업자- 원신과 길티 기어에 나오는 쉐이더를 구현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니까. 이걸 되게 쉽게 얘기한다고 지금 근데 보면은. 그 원신이 있잖아요. 네. 유니티에서도 완전 0.1티어짜리 그쵸. 쉐이더거든요. 나 진짜 이거 있으면 진짜 사고 싶어. 이 쉐이더 올라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냥 카툰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한 카툰 쉐이더잖아요. 네, 그래서 투게더 게시판에 아마 되게 자세하게 이 강의 글을 올려놓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와 완전 그래서, 매뉴얼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막 다들 보고 싶다고 막 링크 남겨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였나? 네, 링크를 봤어요. 좀 디테일하게 보면서 좀 얘기를 할까요? 아 이게 음. 솔직히 전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버추얼 방송 팁. 야, 여기 이렇게 오픈 내용으로 공개를 해주셨어요. 네, 조회수가 12,800입니다. 와 네, 간단하게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보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어요. 저 내용들은 이제 위에서부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불쾌한 골짜기라는 것 자체가 사람과 굉장히 흡사한 컨텐츠나 뭐 캐릭터를 볼 때 발생이 되는 건데 이제 저 게시글을 썼을 때가 이세돌 분들 기준으로 이제 갓 이세돌 분들이 태동할 시기였어요. 그 당시는 이제 그 2D 라이브 2D 스트리머 분들이랑 그 3D 버추얼 분들이 약간 혼용되어 있는 그치. 시점이었고 그러니까 버추얼 스트리머라는 개념이 사실 잘 없을 때. 네. 맞아. 그 타이밍 기준에서는 사실 지금 수준의 그 작업 공정도 아니었고 퀄리티도 캐릭터보다 훨씬 현재의 캐릭터보다 훨씬 퀄리티가 낮은 상황이었음에도 이제 불쾌한 골짜기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었던 게 이거는 불쾌한 골짜기가 아니고 그냥 캐릭터가 퀄리티가 낮아서 불쾌해 보이는 게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불쾌한 골짜기를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었던 글이었어요.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셨네요.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시작으로 이제 어필을 하려고 했었던 게 이제 그렇다면은 퀄리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쓰기 위한 글이었으니까 아하. 저 내용을 가장 먼저 배치를 했었던 아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쉐이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버추얼 산업이 막 커지지도 않을 때 아직 이세돌 분들이 첫 데뷔하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이 글을 쓰셨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선구원 같은. 쉐이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어색한 그냥 일반적인 카툰 쉐이더 썼을 때 어색하게 그림자가 나오는 거 그런 거랑 이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한 쉐이더를 보여주신 거죠 지금. 그래서 이때는 이 엠툰 쉐이더 뭐 이런 카툰 쉐이더 이런 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신 분이 많이 없었어요. 지금은 조금 이제 아바타 제작자분들은 거의 다 아시는 개념이거든요, 사실. 엠툰 쉐이더가 이제 VRM에서 쓰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엠툰 쉐이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캐릭터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시는 쉐이더 개념인데 이제 이거는 별도로 제작한 카툰 쉐이더라고 하시네요, 오른쪽은. 확실히 차이가 있긴 한데 어떤 좀 중점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좀 집중하셨어요? 저거를 제작할 때 기준에서는 일단 현존하는 그 현세대 카툰 기술을 다 때려박는 다가 목표였어요. 그래서 사실 실제 사용을 해보면 사용하기 굉장히 곤란할 정도로 기능이 많아가지고 실제 적용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쉐이더긴 해요. 제가 아는 선 안에서는 실적용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림자 이런 부분들을 되게 부드럽게 풀어주신 게 좀 보이네요. 아, 그거는 제가 그냥 예. 텍스처 칼같이 잘리게 만드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만드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카락의 어떤 하이라이트, 진짜 애니메이션에서 볼 법한 이런 표현, 이런 것도 좀 느껴지고요. 좀 일반적인 카툰 쉐이더에서 문제가 되는 게 얼굴에서 얼굴 모양에 따라서 그림자가 좀 네. 특이하게 지는 구간이 맞아요.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 실제로 셀 애니메이션이 이런 거를 봤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의 맞아요. 그런 섀도우가 지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 쓰신 건가요? 여기서는? 아, 물론이죠. 그런 기능들 포함해서 이제 음. 카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저희가 SD, LD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게 결국 인체 비율을 데포름해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라이팅이나 때깔이나 이런 부분도 다 카툰에서는 데포름의 대상이 되는데 그런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다 작업자가 원하는 대로 데포름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능들이 되게 여러 개 포함이 되어 있는 쉐이더입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하신 데포르메라는 그 용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설명을 간단하게만. 데포르메. 되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왜곡이죠. 되게 우리한테 그 다른 분들한테 익숙한 SD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실 SD 캐릭터의 머리 크기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머리 크기가 아님에도 우리는 이제 그걸 귀엽다라고 느끼는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제 인체 비율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이제 그 표현의 왜곡을 통해서 원하는 그래픽을 끌어내는 거를 데포르메라고 합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연구하고 이제 파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찾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왼쪽은 원래 기존의 이게 카툰 렌더 어떤 그 방식을 쓰면은 나오는 현상인 거고, 요거는 이제 그걸 보완해서 개발하신 퀄리티고, 기존의 이런 형태가 워낙 이상하게 나오니까 보통 작업자분들은 빛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다 빼버리는 작업을 한다라는 걸로 하는데, 그러면 생동감이 떨어진다는 예시로 요거까지도 보여주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르님 섀도우가 고정돼 있죠. 아, 저 고정돼 있어요, 저는. 그런 설명. 들으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면서 재밌네요. 버추얼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이 쉐이더까지 신경을 쓸 수 없으니까 대부분 이 앰튼 사용해서 하시고, 이제 보통 영상 작업을 할 때 이제 쉐이더를 보통 사용을 하시는 거죠. 다른 쉐이더를. 맞아요. 여기 이제 아까 토이리님이 말한 것처럼 얼굴 같은 경우가 그림자가 이상하게 나와 이렇게. 예시를 또 와닿게 해주셨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모델링에 의해서 나타나는 쉐이더가, 아니, 그 그림자 부분이 되게 어색하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굴곡이, 윗부분은 약간 굴곡이 생기기 때문에 그림자가 이상하게 지는데, 오른쪽에는 되게 부드럽게 지었다는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시길래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지. 근데 거기다가 코 부분은 또 날카롭게 들어가 있거든요. 보면은. 간단하게 좀 이게 설명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계속 아, 간단하게 저- 설명해달라고 하시는데 쉽지 않은 저거 것 같은 같은데. 경우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 길티 기어에서 사용한 방법이 있고 원신에서 사용한 방법이 있거든요. 네. 길티 기어 같은 경우에는 노말이라고 해가지고 오브젝트의 면이 바라보는 방향을 적재해 둔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를 하나하나 수동으로 그 원하는 빛의 모양을 받게끔 수정을 해서 표현을 하도록 그 작업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런 식의 작업 공정이 너무 번거롭다 보니까 원신에서는 그 텍스처를 사용했어요. 조금 아래로 내려보면은 두 번째도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툴 위주의 뭐가 많이 나오는데요. 완전 네네. 디테일한 부분들이네요. 혹시 요거 설명하시는 거였나요? 네, 일단 저 이미지 맞는데, 네, 저기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이제 마스크 텍스처, 그림자 표현을 위한 마스크 텍스처를 생성을 해서 얼굴 부분의 그림자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거는 근데 원신은 그냥 텍스처로 그냥 붙어 있다라는 원리 말씀하신 건가요? 아, 네네, 맞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막 그 그게- 어떤 상호작용이 없겠네요. 그냥 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게시글에 섀도우 마스크 맵이 이제 그라디언트 모양으로 흘러가게끔 돼 있잖아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한 장 한 장의 프레임으로 나타나져 있고, 저거를 활용해서 현재 시점에 가장 적합한 섀도우의 형태를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은 정상적으로 되게끔 구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단계별로 그냥 입력값을 뭐 맵에 그냥 집어 넣었다 뭐 이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방향에 따라서 텍스처가 바뀌어가지고 어. 그걸 집어넣는다는 얘기인가요? 아. 맞나요? 왼쪽 일단 지금 유니티에다가 구현해 놓은 거는 저 왼쪽 텍스처를 그냥 일자로 쭉 늘려놓은 텍스처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렇게 해버리면 이제 인접한 두 개의 텍스처를 블렌딩 하는 식으로 섀도우가 처리가 되고요. 얼리얼에서 작업한 거는 우측 모양의 그라디언트 텍스처를 사용을 해서 좀 더 부드럽게 보일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사용량도 더 적을 거고. 신기하네요. 이 카툰 쉐이더라는 게 참 어렵기도 하고 그러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V-Ray나 이런 걸에서 쓰는 카툰 쉐이더는 빛의 방향에 따라서 그냥 레이어 단위로 여러 개를 쪼개가지고 그냥 쓰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사용해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어색하고 모델링이 조금만 이상해도 그게 티가 나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텍스처 형태로 집어넣는데 그것도 반응도 해. 네. 그러면 이제 약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자연스러워지는 게 생기니까 그렇게 처리가 된 거죠. 제가 이해한 게 맞죠? 맞나요, 캔님? 아마 맞는 것 같은데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네네. 아, 네.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그 예시로 아까 말씀하신 원신, 원신, 길티 기어 길티 기어. 이렇게가 있네요. 근데 저기서 원신은 네. 제가 잘못 써놨어요. 어떤 부분? 저기서는 다 구현했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원신의 캐릭터 쉐이더는 구현이 된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원신 같은 경우에는 원신의 때깔을 내기 위해서는 캐릭터 쉐이더만 문제가 아니고 GI나 이런 부분도 다 구현이 되어야만 이제 원신 때깔을 낼 수 있는 쉐이더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캐릭터 쉐이더만 있는 상황이라서 모든 기술을 구현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젤다 이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 쭉 써주셨고, 이제 라이센스 부분도 이렇게 써주셨는데, 야, 여기에서 소리님 원래 이거 무료배포. 돈 주고도 사고 싶다. 그때 뭐였죠? 캐니 쉐이딩이었나요? 그 이름이? 네. 근데 이렇게 있었어요. 라이센스가 무료 배포. 이건 동의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어쩌다가 이런 결정을 이렇게 내리게 되셨나요? 저거는 당시에 제작 중이던 회사에 안 그래도 유료로 판매를 하려고 큰 돈 받는다 보다는 이제 아무나 갖다 써버리면은 약간 좋은 쉐이더 들고 퀄리티 되게 낮게 나올 게 너무 자명하니까 작정하고 달려드실 분들만 쓰세요 같은 느낌으로 막 10,000원, 20,000원이라도 받고 배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직 중이던 회사에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요청을 드려봤는데 리젝이 나가지고 아하. 개인적으로 고민을 판매하시지 하다가 그러셨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 회사에다가 이거 팔아주세요가 아니고 네. 요걸로 이런 이유로 제가 되게 소액의 금액을 받으면서 배포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라고 했는데 그게 리젝이 나가지고 아하. 보통 이제 게임 회사는 겸직을 금지를 하니까 그쵸, 그쵸. 네. 그 게임 회사 소속이라는 정도는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뭐 방금 얘기 자를까요? 일단은 소속까지는 얘기를 해도 된다 정도로 네네. 얘기를 듣고 왔기 때문에 괜찮을 예, 것 그래요. 같습니다. 개발자이신데 전에 게임 쪽에 지금 네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회사 쪽에서 검토만 진행되면 회사 이름 얘기하는 것 정도까지는 상관없을 거예요. 회사 이름까지도 괜찮다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뭐 또 여기 왁타버스 이 세계 쪽 저희가 또 이게 VFX가 관련된 컨텐츠라서 그건 또 저희가 알아서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회사 명칭까지는. 네. 어쨌든 게임 회사 쪽에 개발자로 이게 포지션 돼 있는 캐니님이십니다. 여기까지는 네. 공개해도 된다고 하셨네요. 아무튼 굉장히 퀄리티 있는 쉐이더를 공개를 해서 이제 배포를 하신다는 게 대단하신 것 같고. 그리고 방금 대목에서 굉장히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런 거 개발해서 좀
이게 좀 뭐랄까 필요한 기업이 있다면 이런 걸 이제 부르는 값에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자체가 또 야 개발자 파워 그리고 그쵸. 개발자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갑자기 확 느껴졌어요. 이게 개발자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와 쩐다 쩐다. 개발자 하고 아, 근데 싶으시면. 사실상 저 쉐이더는 그 단순히 구글 드라이브 다운로드를 받기만 하면은 사용할 수 있기는 하기 때문에 뭐 지금 학생 단체 회사 이런 거 관계없이 동의 없이 사용 불가라고 하는 거 무시하고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면은 제가 추적할 방법이 없기는 한데요. 근데 그것까지 개발을 그 하셔야겠네요. 저기는 굳이 신경 안 쓰고 있는 게, 난이도가 원체 높아가지고, 약간 좀 쓸 수 있으면 어디 한번 써보세요, 이 느낌이라. 야 이거 진짜 실력자들이 하는 그 이거는 모습인데. 일단 컨트롤이 어렵군요. 어쨌든 기능이 너무 네, 많아서. 컨트롤이 거의 불가능 수준으로 어려워가지고, 저걸로 프로젝트 만들어야지 시도하는 순간 아마 프로젝트가 터질 겁니다. 아니, 여기서- 약간 그런 느낌도 있네. 어디 해볼 테면 해봐. 약간 이런 느낌도 있네, 진짜. 야 여기서 버추얼 캐릭터 한 개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 이상은 힘들어요, 저건. 여기서도 케니님의 내공이 확 느껴졌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색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한계점이라고 해서 참여하신 게 아니라 예시로 올린 거죠? 네네, 예시입니다. 연구가 되었고 자본가 오. 인력소를 배제했을 때 이런 결과로 아래와 같은 결과물을 이제 뽑을 수 있다. 음.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어떤 쉐이딩에 대한 퀄리티가 좋은 예시를 보여주려고도 이제 이거를 링크를 붙인 거죠. 네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게시글을 썼을 당시에는 이제 다들 버추얼이랑 게임, 뭐 아니면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해가지고 버추얼 이퀄리티가 낮은 게 너무나도 당연시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좀 연결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예시로 들고 온 영상입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셨네. 이걸 그랬으니까. 하면서 또 이게 그 이세돌 참여를 최초로 하면서 또 요거를 연구하신 그 스타트점 아니신가요? 케니님? 예? 이세돌 참여는 올해 시작했고 이 시점 그 저거는 전이죠? 한참 전이죠? 재작년인가? 그럴 거예요. 이 연구는 이런 작업물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세돌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는데 왜냐면 궁금한 게 그 이세돌 팬이 아닌 걸로 그때는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막 하셔서 그게 기억이 남아서 그걸 좀 이렇게 연결지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PPT 를 저희는 징버거 별빛 등대의 섬 요걸로 이제 케니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여기서 이 후기 때 엔진을 뜯어 고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신 토이리님과 시즈메님. 그러니까요. 네. 계기가 있나요? 또 다른 계기가 또 있나요? 단순히 하나의 이유만으로 오지는 않았죠. 이제 지금 보고 계셨던 내용들처럼 꾸준히 이제 개인 작업은 지속해 왔었던 작업이고 그 개인 작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그 유니티 쪽 쉐이딩 모델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던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엔진도 다른 버튜버 분들도 사용을 할 수 있게 사실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카툰 엔진을 충분한 수준까지 완성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엔진이 이 VC 페이스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지금 이게 버추얼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 여기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나요? VC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 기반이고 네. VC페이스에 적용한다 보다는 VC페이스를 대체할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언젠가 카툰 엔진이 완성된다면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고는 있어요. 오, 근데 이게 엄청난 얘기인 게 지금 시즈맨님과 토이리님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거의 모든 버추얼 스트리머 유튜버들이 이 VC 페이스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장 최적화돼 있고 안정화돼 있고 편하거든요. 사용이. 한국어 지원도 되고 있고. 그래서 저 이수를 분들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분들이 지금 제가 쓰는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거의 독점적으로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건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지금 생각해보고 계신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 엄청 좋겠죠. 더 퀄리티 있는 이 버추얼 방송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아, 근데 요게 제가 이걸 만든다고 해서 모두가 쓸 수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가 작업 공정 자체가 원체 빡세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작업을 할 의지가 있는 아티스트를 구하는 것부터가 일이라서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개발한다고 하면 진짜 꼭 필요한 기능들만 앞에 세우고 나머지는 옵션으로 집어넣어서 감춰두고 이렇게 깊은 곳에 이제 심연에 넣어놓고 겉보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최적화시켜 놓는 세팅을 그냥 쓸 수 있게 만들면 그나마 좀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아, 이미 지금 그 이세돌 쪽 분들이 쓰고 계신 그 지금의 엔진 자체도 가장 필요한 최소 기능만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엠툰 요런 애들에 비교를 하면 이제 현저히 복잡한 작업 공정인 건 맞아서 그리고 그 복잡함을 가져갔기에 퀄리티가 높아진 거라서 이제 그 사이의 선을 타협할 수 없는 아티스트 분들은 그리고 그런 아티스트 분들을 데리고 계신 버추얼 스트리머 분들은 사실 사용이 어렵겠죠. 기능이 되게 많아지는군요. 간추렸는데도. 여기도 이제 이런 예시를 또 하나 넣으면서 버추얼이 어색한 이유를 이 예시로 설명해 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뭔가 안 좋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연구해서 요거를 해결하는 식의 개발을 했다라는 거겠죠. 요런 걸 알아야 이제 좀 좋은 거를 이제 뽑을 수 있으니까. 사실 지금 보고 계신 저 내용 같은 경우엔 네. 거의 대부분의 제가 저거를 연구해서 카툰 쉐이더를 만들었다 보다는 사실 대부분의 게임업계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이고 이거를 그냥 설명했다 정도의 맥락입니다. 그럼 이제 현업에서 하고 계신 일하고 실제 이런 이세돌 작업이랑 또 느낌이 되게 달랐을 것 같긴 한데 실제 경험해 보시니까 어땠었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가장 크게 느껴졌던 부분이 이제 현업은 누가 뭐라 그래도 돈 벌려고 일을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세돌 분들 작업하는 작업자분들은 거의 절대 다수가 팬심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열정 자체가 남다르시더라고요. 처음에 이세돌 작업자분들의 마인드 보고 좀 놀라시지 않으셨나요? 사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작업을 하지? 저분들은 여기가 직업인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희도 똑같이 아, 그 근데 충격 진짜 처음에 저랑 충격받은 똑같이 그거였어요. 맞아. 그랬어. 그 심장부에서 더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더 느끼셨겠다. 저희는 간접적으로만 해도 막 그 충격에 막 몇 개월을 어질했는데 하필 또 처음 작업 참여하신 그 징버거의 섬이 또 엄청난 장애인 정신으로 깎아 들어간 작업이잖아요. 그 이후에 봄도둑도 이제 연속으로 또 참여하셨고요. 그 계속 이렇게 또 참여를 하시게 되는 게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목표가 그 단순히 프로젝트 한두 개 참여를 하자가 아니고 온전한 카툰 엔진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쓸 수 있게 하자가 목표다 보니까 혹시 이세돌 참여를 하면서 처음에는 난 팬심도 별로 없는 거고 그냥 살짝 치고 빠져야지 이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자유롭게 막 연구를 할 수 있겠다. 이 부분도 혹시 느껴서 더 이 매력을 느끼고 계속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 이전 크루에서 사실 이제 이세돌 작업으로 넘어오던 제 시기 기준으로는 아무런 팬심도 없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들한테 작업을 사실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라서 되게 칼같이 각재고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몇 가지 고려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작업하는 이유 외에도 사실 하나가 더 있거든요.
기존까지는 제가 렌더링 프로그래머 이런 쪽으로 프로그래머 직군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테크니컬 아티스트로 옮겼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되게 크게 변경이 된 게 제포포를 보는 사람이 프로그래머에서 아티스트로 넘어갔거든요. 아, 근데 이제 지금 보내드린 저 포트폴리오, 그 PPT 말고 제가 회사 작업으로 작업한 것들을 정의한 포트폴리오가 따로 있어요. 거기는 이미지나 영상이 하나도 없어요. 개발 기술적인 부분만 어. 다 들어가 있구나. 개발하는 네, 보통 어. 이제 서술되어 있는 게 어떤 해외 논문을 참조를 해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아. 고쳐서 이거를 몇 배 빠르게 만들었다. 혹은 아티스트의 작업 공정을 얼마나 단축시켰다. 무엇을 어떻게 개선했다. 이런 식으로 끝나 있는 포트폴리오라서 이제 그걸 들고 면접에 아티스트 분이랑 면접을 보는데 아예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설명을 못 하겠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눈으로 보이는 포포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 그렇다면 맞아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해서 접근했던 게 카툰 엔진을 만들어서 결과물을 뽑아내자 였었고요. 마침 이제 버튜버 쪽이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니까 그쵸. 맞아요. 하는 김에 같이 만들어서 이분들도 쓸 수 있게 만들고 혹시 아직도 각재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본인도 모르게 팬심이 들어간 어떤 게 있나요? 혹시 이게 좋아하는 여섯 멤버 중에 있나요? 혹시 지금 고란이 됐나요? 이구나. 똥강아지구나, 똥강아지. 일단 이세돌 멤버분들 중에서 왜냐면은 작업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팬심도 생기고 매력을 느끼고 막 그러면서 더 실력이 아니, 진가가 나오니까. 이게 뭐 되게 부담되게 그게 아니라 그래도 해보니까 이 캐릭터는 좀 관심이 가는데 그 정도 그런 캐릭터들이 있나요? 캐릭터라기단 이 사람. 요거는 정말 죄송한 얘기긴 한데 제가 징버거님 컨텐츠를 2개를 오픈했잖아요. 네. 방송에서 후기 읽어주실 때만 들어가고 그 외에는 이세돌 분들 방송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하. 그러실 수 있습니다. 방송 안 저는 보시는 기본적으로 버튜버 쪽에 감성이 없는 사람이라서 아니 근데 그 본인 진짜 리뷰를 신기하긴 하네요. 하고 있다라는 걸 그 타이밍을 딱 맞추려면 계속 모니터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 뮤비가 공개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작업 방송을 하시니까 그 작업 후기 방송을. 작업을 위주로 그냥 그런가요? 보시는 거죠. 그죠? 약간 츤데레 네, 느낌으로 그리고 아직 하시는 거군요. 디스코드에서 다른 작업자분들이 알려주세요. 지금 한다 이렇게 좌표 찍어 주시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막 뱅큐님 여기 인터뷰 하실 때도 좌표가 찍혔었습니다. 그렇구나. 아하. 그래도 뭐 1도 없는 건 아니라고 느껴져요. 뭐 왜? 요걸 보시는 분들이 당연하시는 잘 판단하시지 모르지. 않을까. 와, 버거땅 다이스키. 그렇게 되는군요. 로봇 아닌가? 방금 전에 로봇. 캐니 로봇? 근데 이게 뭐 제가 어떤 개발자 분들 지인이 많은 건 아니지만 약간 프로그램 이런 하드웨어적인 스타일의 분들 성향이 좀 많이 느껴지잖아요. 보통 개발자 분들은 성격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뭐 좀 그런 게 아닌가. 감정 표현이 이게 좀 약간 조심스럽게 이게 약간 하고 잘 표현 안 하고.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이나 테크니컬 쪽에 많이 치우쳐지는 분들은 논리에 기반한 그 네. 인생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논리를 벗어나면 뭐 아무 관심이 없어. 난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이런 밈 있잖아요. 너 T야? 이런 밈. 하지만 약간의 그런 거에 F가 별로 붙어 관심 있어요. 없으실 것 같은데. T야 그런 것도 안 보실 것 같은데. 그러려나? 제가 롤- TA로 넘어오면서 이제 아티스트 분들 사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AI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 봐.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AI처럼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뭐였지? 이거 등대섬 이후에 봄도둑 리뷰에 케니님 리뷰 이제 보면서 그 리뷰만 읽어봤을 때는 엄청난 팬심이 느껴졌었는데 기억나지 않아요? 테른님이나 토요리님? 자세히 분석해 보면 기술적인 만족을 위한 리뷰였어. 기술의 만족을 위한 그렇게 리뷰. 느껴졌구나. 예.
나는 그게 아. 좀 보이긴 했는데. 예. 아, 유리 머티리얼을 직접 만드셨네요, 지금 네. 보니까. 나이아가라를 활용해 아. 캐릭터 표면에 굴절을 발산하는 파티클을 이건 디스맵으로 하지 않고 실제 파티클을 이용해서 약간 이런 굴절 현상을 보이게 만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파동이 일어나는 거는 아예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이분이 나이아가를 활용한 FX2를 그냥 활용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손 대면 그거에 반응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그쵸. 거예요? 반응하게 만드신 이야, 거예요, 이거는. 실시간 실시간으로. 반응할 수 있게. 예. 그러니까 2D나 얘기하신 것처럼 맵으로나 후반으로 할 수도 있었겠지만 내가 개발해 줄 거야 하고 하신 느낌 아니에요? 다른 분이 만드신 플러그인을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이제 사진 나온 이 분께서 만드셨다는 거겠죠? 기존 게? 그죠, 그죠. 예전 버전에만 적용됐었는데 호환이 되게 작업을 하셨다는 얘기죠. 보통 회사에서 이런 경우 많나요? 회사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이게. 왜요? 이게 만약에 일주일 남았는데, 그 쓰고 있는 에펙이 신버전이 나와서 신기능이 나왔대. 그거 적용 못 하죠, 당연히. 아, 안정성 문제 때문에 절대 못 써요. 이게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쵸. 하실 수 있던 게 아닌가. 실험적인 걸 다 해보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더 뭔가 이거에 굉장히 즐거움이 느껴져요. 저는 요거를 지금 아, 하시는데 맞아요. 케니님이 저랑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저는 여기 크게 뭐 기여한 것도 없고 저에 대해서 별로 인터뷰에도 할 말도 없을 거고 더군다나 특정 팬 개념도 없고 해서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하는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본격적으로 즐기면서 여기 연구를 한 게 느껴진대요. 일부러 굳이 막 한 것 같은데? 너무 사랑이 느껴지잖아 이거. 똥강아지 맞아요. 지금 집에 강아지 절대 들이지 말라는 그 아빠 영상에 그 아빠분 느낌이에요. 강아지 들여오니까 제일 좋아해 아빠가. 그 위쪽에 물 만들고 유리 머티리얼이랑 블렌딩 되게 만들고 물 파티클 만들어서 인터랙션 실시간으로 되게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반응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네, AI 저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제가 저거를 내가 이거 만들게요라고 만든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분 저게 이제 봄도둑이 사실 이제 제가 이세돌 분들 쪽으로 제일 먼저 진입한 프로젝트였었는데 네 순서상으로 별등섬이 이제 봄도둑 작업자분들 중에서 뱅큐님이 이제 납치해간 케이스였고요. 아, 봄도둑에 처음 들어가서 첫 회의를 하는데 이제 물을 아예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처음 그 공정을 접한 제 입장에서는 아니 왜 팬심으로 작업을 하는 수준인데 왜 그 정도까지 하지? 왜 그렇게까지? 약간 이런 생각이. 네. 그래가지고 아니 되게 번거로운 거를 작업한 것처럼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 머티리얼이랑 유리 머티리얼이랑 인터랙션까지 다 해가지고 하루가 안 걸렸어요. 되게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면 얼마든지 복잡하게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인데 되게 단순하게 처리를 하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작업을 하고 끝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그 리뷰 봤을 때 그렇게 또 설명을 잘 해주셨던 게 맞아요. 기억이 나요. 아무튼 네, 그래서 저 리뷰에서 위에 있던 막 열정으로 표현을 해주신 그 작업물들은 사실 제 오만의 결과입니다. 근데 지금 딱 얘기하신 게 저도 종종 다른 커버고 막 리뷰할 때 그런 얘기 막 하거든요. 아니 이거 이렇게까지 쉽게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막 저도 가끔 그런 생각 하면서 본 적이 있는데 아니, 파도 이해가 만들 때 돼요. 그 파형을 만들려고 연구를 하냐고, 그때 바닥을. 그러잖아, 사람들이. 네. 아니, 그런 거 보면, 와, 이거 진짜, 이렇게까지 진짜 하는구나. 저도 놀랐어요. 그런 거 보면서. 근데 저 입장에서는 놀랬는데 야 이건 보통 이건 팬심 없이는 이렇게까지 할 저기가 아니다 막 생각하면서 진심이 느껴졌는데 또 캔님 입장에서는 그냥 쉽게 한 건데 또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케니 입장에서는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걸 알고 계시고 보면은 그걸 아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가지고 그냥 해주신 거죠. 거의 그런 느낌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야, 맞아요. 그런 것 같아. 예. 약간 능력자들의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제 하늘에서 이제 아래를 딱 보면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게 미로를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런 느낌. 아니 CG배님이 가끔 저한테 뭐 AI 같다 이렇게 얘기해. 여기 AI 진짜 AI가 여기 있어. 찐 AI다 이건 진짜. 진짜 찐이야. 여긴 찐이야. K님은 찐이야. AI고 나는 이제 가짜. 이런 느낌. 페이크. 이런 느낌은 상당히 오랜만이죠? 신비롭네요. 제가 그 언어 쪽으로 개발하시는 분들 중에 K님 같은 스타일들을 종종 보거든요. 비슷해요. 그 스타일이에요. 개발자분들의 어떤 이 공통적인 그런 색깔이 약간 있군요. 뭐 이렇게 뭐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몸 편파.
익숙해서 괜찮습니다. 네네네. 이미 있죠. 많이 겪어보셨어. 캣님도 본인이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를 익숙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이제 이 개발자 관련된 분들, 개발자인데 개굴킴님 같은 분들도 있죠. 제 개구리 회전, 제 컴퓨터님을 위해 오늘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드리지 않았던 이 개구리 회전. 전혀 다른 예. 느낌의 자, 아무튼 엄청 말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 있죠. 그리고 2021년도에 이건 봐도 되는 거죠? 네, 괜찮습니다. 예. 웹 기반의 채팅 위젯. 이건 또 다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뭐 어떤 쉐이딩이나 이런 걸로 봤는데. 저거는 분류를 하자면 렌더링 최적화 피처 기능이죠. 아, 어렵네요. 그게 뭐. 이것도 이렇게 저도 어렵습니다. 올리셨고.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트윕이나 투네이션이나 뭐 아프리카 도우미, 트위치에서는 크게 요 세 가지의 채팅창 위젯이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아. 근데 이제 투네이션 같은 경우엔 빠르긴 한데 퀄리티 낼 수 있는 게 너무 한계가 있고, 트윕이랑 아프리카 도우미 같은 경우엔 퀄리티 한계는 되게 높은데 엄청 느려요. 메모리도 엄청 많이 쓰고. 그래서 장면을 되게 누적을 시키면 이게 낮은 사양의 PC 같은 경우엔 터져버리거든요. 아, 이유가 있었네. 느려진 이유가 저희가 있었네, 컴퓨터가. 슈퍼챗 받으면 반응이 느린 게 그거였나 한참 뒤에 보네요. 나오잖아. 음. 컴퓨터도 약간 느려지는 느낌도 있고. 이거는 이제 장면이 되게 많이 쌓였을 때 얘기라서 네, 이제 정확하게 채팅창 위젯이 문제인지는 알 수 없기는 한데, 뭐 어찌됐건 저런 채팅창 위젯들이 되게 기본적인 거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을 되게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거를 퀄리티는 되게 높게 어느 정도 수준 이상 높게 낼 수 있으면서 이제 성능이나 메모리 사용량은 되게 많이 절약을 한 기능을 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그 아프리카 도우미를 개발하시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죠. 그러네요. 그 급 이상의 것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되게 만나기 어려운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개인이. 근데 언어를 여러 개 쓰시나 봐요. 몇 가지 쓰세요? 어떤 거 쓰세요, 언어를? 뭐 당연히 이제 주로 사용하는 거는 실무에서 사용하는 얼리얼 C++, 그 유니티 C샵이 메인이고요. 나열하면은 전에 한번 나열해 보니까 15개가 넘었던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원래 그렇게 많이 쓰나요, 언어 쪽을? 아니요. 제가 이제 공부하는 학습해 왔던 과정이 엄청 제너럴하게 학습을 했어요. 개발의 제너럴리스트구나. 개발 쪽의 제너럴리스트였어. 어쩐지 네. 이게 웹 쪽이랑 C 언어 이쪽이랑 또 다른 느낌인데 웹 개발까지 하시니까 와. 약간 이거에 좀 약간 좀 놀라긴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네,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제너럴한 게 좋지가 않아서 이제 계속 제너럴하게 파다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던 게 렌더링 프로그래밍이었어요. 한쪽으로 딥하게 좀 들어가시려고 또. 여기도 지금 웹 기반 또 하나 나오네요. 요거는 뭐죠? 파티클. 방송 화면에 이제 위젯으로 파티클을 띄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라이브 방송 중에 이런 거. 오. 네네. 이게 웹으로 되는 거였어요? 세지맨님 방송에 띄우시죠 이제. 근데 어떻게 띄운지 어떻게 하는지도 이거를. 링크를 넣으면 기능을 되는 건가?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잖아. 저거는 바로 위에 있는 주소를 링크 넣으면 OBS에다가 OBS. 그래요? 네. 바로 들 수 지금 있어요? 지금 바로 한번 돼요. 넣어보실래요? 지금? 세팅하듯이. 이게 해볼까요? 돼요? 이게 이렇게 그냥 바로 된다고요? 오, 지금 화면 OBS를 못 보는구나.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우와. 그쵸. 근데 지금 녹화를 보고 있는 분들은 어. 벚꽃이 휘날린 게 보일까? 이거 제가 이렇게 야. 한번 보이나요? 옆에 휘날리죠. 오, 보이네. 방송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방송하면 우리 얼굴에도 이렇게 이게 겹쳐서 요런데 이게 저 보이죠? 저기 오케이. 테르 보인다. 예. 테르 저기에 띄었네요. 지금 저기에 링크 중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링크 들어가 보시면 다 볼게요. 이제 제가 샘플로 다양하게 미리 세팅해 둔 게 있어요. 야, 이런 것도 만들어주면 좋구나. 비도 있고 눈도 눈, 있고. 비. 오. 반딧불 같은 거. 저 막 트위치에서 꽤 본 것 같아. 막 특히 외국 스트리머 방송은 이런 게
현상을 막 이렇게 반영한 그런 라이브 방송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되게 신기했는데. 아, 이런 거구나. 해외 사용자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하루에 한 500분 정도가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아, 그 카운팅도 볼 수가 있나 보네요. 네, 직접 만드신 저것도 결국에는 포폴로 넣어야 됐기 때문에 얼마나 아. 쓰는지 집계하는 정도만 넣어놨어요. 개인 뭐 이런 도메인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두 번째 링크 들어가 보시면은, 음.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케니 KR이라고 있어요. 링크 보라색으로.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아, 도메인 있으신 거구나. 네, 로그인 하셔서 쓰실 수 있습니다. 아, 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여러 가지 있구나. 개발하신 것들. 아, 볼수 있게. 트위치로만 로그인해서 이런 걸 쓸 수가 있군요. 트위치. 이것도 네, 맞습니다. 돈 내서 이거 유지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도메인. 진짜요? 네, 그쵸. 도메인 사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도메인 구매해서 하고 있는 거긴 하죠. 이거 자선 사업 하시네요? 취미로? 개인 포폴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하는 거지. 포폴 위해서. 네. 아니 뭐 도메인 값이 막 엄청 큰 건 아니긴 해서 음. 그렇긴 한데, 야, 그래도 선한 영향력을 선사하면서 자기의 어떤 포폴 그런 스펙도 쌓고 서로가 윈윈하는 이런 전략으로 활동해 주시네요. 단순히 이제 만들고 치우는 것보다는 이제 저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은 이제 다른 분들 피드백이 있으니까 그거 기반으로 다시 퀄리티를 업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얻어가는 게 많아서 가급적이면은 만든 거는 다 배포를 하고 있어요. 순수하게 본인의 어떤 지적 만족과 개발의 모든 인생을 걸고 계신 느낌도 드는데요. 네, 야, 신기합니다. 예. 개발로 세계 정복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어휴.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프로그래밍 쪽으로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쪽 분야에 이제 입문하려고 하는 친구들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좀 해줄 수 있는 조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기술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딱히 팁으로 드릴 만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스스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 마인드가 되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새로 진입하시는, 그러니까 신입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최근에 좀 여럿 만나봤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제가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할 때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지를 갈피를 못 잡는 케이스도 되게 많이 봤었는데, 이제 제가 하는 얘기, 제가 종종 드리는 얘기가, 보통 저희는 이제 게임업계니까 단순히 뭐, 젤다를 만드는 게 좋을까요? 뭐, RPG, 뭐, FPS를 만드는 게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케이스에서는 이제 RPG냐 FPS냐 보다는 사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면 로직이 더 중요하고, 아티스트면 아트 작업물이 더 중요하고, 기획자면 기획 내용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까 보다는 무엇으로 나를 증명할 수 있을까에 포커싱을 맞추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자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 업계가 좀 전체적으로 연봉도 좀 많이 오르고 하면서 유입되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봤는데, 기존 본인들의 경력을 다 지우고라도 게임 업계에 오시려는 분들이 종종 이제 보여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경력을 굳이 지우는 것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던 경력을 어떻게든 끌어다가 게임 업계에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갖다 붙여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건축업계에 종사하시던 분이 뭐 배경 모델러에 지원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뭔가 되게 안 엮일 것 같은 분야긴 해도 건축 고증 이런 분야로 보면은 분명히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엮어라 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완전 신입분들 중에서 되게 저를 포함해서
많이 실수를 해왔었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저는 일단 지잡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신입으로 접근을 할 때 규모 있는 회사를 저는 못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애초에 지원을 하지 않고 첫 회사를 되게 조그만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우선 본인의 포폴이 준비가 됐으면 그게 좋은 포폴로 보일지 판단이 될지 말지는 이제 면접 그 포폴을 검토하실 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사실 지원하는데 돈이 들진 않잖아요. 일단 지원을 하고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리고 단, 이제 대기업에 지원을 할 거면 대기업 지원하기 전에 그게 만약 신입이라면 중소기업에 먼저 몇 개를 지원을 해서 면접 연습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분야는 상당히 저희는 이제 뭐 약간 아트웍에 가까운 CG 쪽이면서 그리고 케니님은 좀 프로그래밍에 가까운 개발 쪽이지만 지금 들은 내용은 저희가 평소에도 많이 하는 얘기랑 그 교차점이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공감되는 부분들이. 왜냐면 저희 CG도 분야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냥 어벤져스에 나오는 이 장면 막 만들고 싶어요. 막 트랜스포머 변신하면 막 이런 거 만들고 싶어. 막 이렇게만 CG 공부하려고 오는 막연하게 오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2D 할지 3D 할지 3D에서도 뭐 모델러 할지 아니면 막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할지 막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파티클 막 이런 거는 FX 할지 그거를 정하고 딱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 되게 비슷한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개발 쪽이지만 거기에도 그렇게 좀 이렇게 파트가 또 나뉘어져 있다는 게 처음 알았네요. 경력 부분도 최근에 저희가 되게 많이 했던 얘기고요. 이력서에 연결지어서 말할 수 있으니까 하다못해 이제 전혀 다른 프로젝트더라도 거기서 어떤 팀워크를 뭐 했다라는 경험이 있으니까 또 이런 업계에서는 뭐 그런 부분이 또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또 엮어서 뭐 얘기를 풀면 나 일머리가 있다 이런 걸 어필하는 쪽으로 또 풀면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동질감이 느꼈네요. 파트는 포지션은 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본인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거기 좀 초점을 맞춰라. 본인이 이제 뭐 잘하는 분야가 있을 거고 좋아하는 분야가 있을 텐데 그걸로 자기를 좀 증명을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모델러면 이제 모델링으로 증명을 해야 될 거고, 네네 애니메이션 증명을 해야 될 거고, 자기가 잘하는 그 프로그램 쪽이면 그쪽으로 이제 또 증명을 해야 되니까 거기 집중해서 또 하다 보면은 길이 또 보일 거고. 그리고 대기업이나 이런 거를 또 과감하게 지원하는 것도 사실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너무 국내에서만 이렇게 하려는 분들도 있어서 저는 해외 괜찮은 능력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해외 한번 도전을 해보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본인이 언어를 조금만 준비해서 하면 생각보다 더 큰 곳을 갈 수도 있고 그거를 내 스스로 이제 단정 지어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공감이 많이 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사실 분야가 되게 여럿으로 나뉘긴 하지만 결국에는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 자체가 CPU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계하는 직업이잖아요. 이제 렌더링 쪽이면 GPU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설계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그 신입 프로그래머에서 되게 저 같은 경우엔 중점적으로 보는 게 프로그래밍은 어디서 시작을 하든 한 곳에서 깊이 파면 그 최종 목적지는 다 하드웨어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하드웨어와 드라이버. 결국에는 내가 파고 싶은 곳을 정하고 파 들어가서 로우 레벨에 있는 낮은 부분을 어디까지 파 내려갔느냐가 결국에는 포폴의 퀄리티를 좌우하게 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로직 설계를 어떻게 잘 하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단순히 가볍게 뭘 만들어야지 하고 만들고 약간 학생 마인드 느낌으로 그 더 깊은 부분은 타협하고 넘겨버리고 하는 식으로 한 포폴이 보이면 그냥 걸러버리거든요. 저희랑 CG 쪽 똑같네요. 깊이 있게 또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부분들도 사실은 건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공감이 많이 됩니다. 진짜 그 부분들. 그리고 신입이니까 막 엄청 깊게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쵸.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개발 쪽에서도 어쨌든 이 정도는 좀 알아야 한다라는 어떤 기본기? 이런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 말로 근데 이게 풀을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서 어떤 분들은 로우 레벨까지 안 팠다 하더라도 그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게 보이는 부폴 혹은 이제 적극적인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반대로 이제 그냥 되게 진득하게 깊이 있게 판 보폴 아니면 다 걸러버리는 분들도 몇 분 봤고요. 뭐, 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되게 비슷함을 너무 느낀 게 저희는 이제 그림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CG 쪽은 좀 경력 그 면접관이 될 정도 분들이면 꽤 경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신입의 그림 딱 보면은 이거 고민을 별로 안 했네 이런 게 딱 보이거든요. 그런 거 되게 비슷하네요. 3초면 알아요, 그냥. 개- 3초만 보면 알아. 이게 음.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냥 바로 보이니까. 코딩이나 이런 것도 그런 것이 느껴지나요? 오히려 게임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프로그래머 분들, 아트 분들, 기획 분들, 뭐 사운드 분들, 뭐 사업 경영 되게 여러 직군이 뭉쳐 있는 곳이잖아요.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입사하는 과정이 되게 많이 복잡해요. 다른 직군들에 비해서. 입사하기 전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코딩 테스트하는 케이스도 되게 많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사실 이제 그 절차들을 진행을 하면서 완벽하게 그분을 파악하는 건 사실 당연히 불가능하지만 이제 다른 타 직군들에 비해서는 되게 좀 객관적인 자료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긴 합니다. 맞아요. 좀 큰 회사 가려면 사실 테스트 같은 걸 또 보잖아요. 코딩도 이제 코딩 테스트 보지만 CG 그쪽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보는 데가 있거든요. 맞아요. 과제 내는 경우가 예, 있어요. 예, 예. 그 당일날 어떤 그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어 봐라. 1시간, 뭐 2시간 안에.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된 사람은 가고. 근데 사실 그 테스트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그 사람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다른 방법으로도 그거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거를 뭐 결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거를 더 빨리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 가진 걸로. 근데 제한적인 상황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은 뜻대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평가하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프로그래밍도 비슷하게 좀 느끼는 것 같긴 하네요. 두어 페이지 남았는데 요거는 뭔가 지도라고 써 있고 퀘스트 뷰어 2016년에 아, 미니맵인가요? 네, 저거하고 확대를 해야 다음 되나? 페이지는 이제 제가 한창 학생일 때 작성한 아, 예전에. 프로그램인데, 음. 그 트리 오브 세이비어라고 하는 게임에서 이제 그 게임이 퀘스트를 안 보여줬어요. 아. 맵에 퀘스트가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질 않아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런 거 개발하시는 분이 우와. 게임하면 가끔 뭐 이런 거 맵에 띄우는 새로운 뭐 스크립트 뭐 이런 거 집어넣으면 새로운 기능 생기고 게임에서 약간 그런 거네요. 패치하는 것처럼. 그 네, 게임을 뭐 자기 그런 맘대로 크랙 패치 커스터마이징을 해버린 거네요. 크랙 패치 같은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의. 저거 같은 경우엔 게임의 오버레이로 띄우는 프로그램은 아니었고요. 아, 이제 그랬어요? 따로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따로. 어쨌든 요거를 이제 받아서 다른 사람도 그거를 이제 실행을 하면 요거를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네요. 아, 네네, 맞습니다. 옛날에 그 스타크래프트의 맵팩 같은 거 아닌가요? 그것도 막 따로 실행 띡 누르면은 됐거든요. 그런 얘기들네. 뭐, 되게 신박한 비유를 하신. 심지어 그거를 썼냐 안 썼냐 그거를 또 역으로 간파하는 그 툴도 있었어요. 저거를 이제 뭐 어찌됐건 비영리 프로그래밍 비인가 프로그래밍 건 맞으니까. 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죠. 그렇죠. 이거는 예, 이거 제가 뭐 어떻게 보면. 맵팩은 아니고 이거는. 아니 맵팩과 어. 비교를 저- 어떻게 합니까? 그쵸? 저거를 썼다고 해서 정지를 시켜버리면 저도 할 말은 없긴 한데요. 아무튼 뭐 그런 원리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면 학생 때 이걸 했다. 와. 야. 이런 쪽으로 이제 맞으시는 분들이 좀 신기하다니까 이런 거 보면은 와. 디아블로 같은 거 할 때 아이템 이름 뜨게 하고 이렇게 막 확대해서 보여주고 맵에 이렇게 표시하게 해주고 약간 그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게임사에서 하지 못한 거를 학생이 이렇게 해결을 하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근데 이것도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어떤 작용을 잘 한 건가요? 저거는 사실 이제 되게
옛날에 만든 기능이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뭐가 막 대단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작용은 해준 게 지금 이제 제 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되게 꾸준히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고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소리가 되는 거죠. 증명하기 위한 성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죠, 사실. 예. 중요합니다. 예, 맞아요. 중요하죠. 마비노기 영웅전 장기 시뮬레이터도 했어요. 저 마비노기 영주 했었는데 잠깐만 2012 이때도 그럼 학생 시절에 하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네, 저 때도 학생이었습니다. 2011년에 약 15만의 게시글로 분할되고 15만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을 하셨어요. 장비 시뮬레이터. 저는 이 프로그램 써보지 못했는데 마비노기 영주 했었는데 뭐지? 거래 게시판 검색기. 와. 이게 패치가 있을 때마다 약간 또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수정해줘야 되고. 네, 패치가 있을 때마다 이제 저 때는 첨부 파일을 수정하는 식으로 음.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례지만 그건 답변 안 되면 안 하셔도 돼요. 이게 학생 때라고 하셨는데 어떤 학생인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생도 있고 중고등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는데 말할 수 없으면 그냥 넘어갈게요. 저 때 그 고등학교였었고요. 아, 그러니까 진짜요? 제가 그게 좀 의심이 됐어요. 왜냐면 어쩐지 날짜로 보면 네, 되게 연도가 오래전인데 대학생보다 이전인 것 같은데 약간 그 고등학생 때 이제 다른 분들 인문계 공부할 때 저 혼자 전문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아니네, 케이님 진짜. 아니에요. 이건 진짜 와 개발 영재다. 저 고등 때 마영전도 엄청 많이 하셨나 보네요. 게시판에 이렇게 뜨는 거 보니까 아니, 이 사실 이제 게시판에서 많이 노셨나 봐요. 저 때 이제 그 막 공략글 이런 거를 좀 많이 썼었는데 야 답글 봐봐. 네. 와 댓글. 저 때 이제 저거를 좀 계기 삼아서 저거랑 공략글 쓴 거를 계기 삼아서 디스지 게임에서 그 기사 쓰는 알바를 했었어요. 글을 어떻게 쓰는지를 좀 많이 배우긴 했었습니다. 야. 일반 고등학생이 아니었네. 테리님 고등학교 때 뭐 하셨나요? 그래도 테르 공부 잘했잖아. 저는 네. 그냥 이과생이어서 그냥 공부만 했을 뿐. 딱히 뭐 한 게 없는데요. 시민이 고등학교 때 뭐 하셨습니까? 저는 그것도 안 했는데 스타 열심히 했었던 것 같네. PC방 열심히. 고등학생 때 인문계에서 공부 안 하고 저런 거 하고 있었어가지고 지잡대를 갔어요. 아유 이 아니 그래도 자기가 이게 좋아하는 공부죠. 걸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음. 뭔가 생산적이잖아. 게임만 저처럼 이게 게임만 맞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스타크래프트를 하기 위해서 PC방을 전전한 게 아니라 이런 걸 하셨다는 것 자체가 놀랍네요. 네. 이때 나는 적성을 뭘 하나 싶- 알았다는 그 나이 때 적성을 알게 되는 것도 되게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없어요. 다 그냥 입시 공부 그냥 남들 다 하니까 그냥 뭐 저도 왜 해야 되지 하면서 그냥 막 달려들고 하는 건데 이야 유일하게 게임하기 위해서 이제 크랙을 찾아다닌다거나 그런 건 했지. 내가 그렇지. 크랙을 만들 생각은 못 했거든. 아니면 무료로 어떻게 다운받아야 되지 이런 거. 무료로 뭘 다운받고 윈도우에 대해서 좀 파고들고 도수 좀 파고들고 요 정도였지. 이렇게 딥하게 하진 않았으니까. 이런 영역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그쵸. 본인이 불편해서 본인이 개발해버린다. 네. 진짜 저도 마영전 한참 할 때 피오나 해머 들고 다녔습니다. 예. 그 사실 뒤에 클라이막스가 있는데 그거를 보기 전에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세돌 쪽에서 이제 개발 참여를 할 때 평소 이제 원래 이제 몸담고 일하시는 그 영역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좀 남다르게 느꼈던 핵심 포인트가 있을까요? 물론 아까 이제 그런 열정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셨고 또 뭐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이런 이제 개발 쪽으로 참여를 꿈꾸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도 좀 미리 참고하면 좋을 팁이 있을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마치 옛날에 이런 쪽을 캐니님도 이 영역을 딥하게 모르는 시절이 있긴 있었을 테니까 그때 어린 캐니님에게 마치 메시지를 미리 한 번 더 전달해 주는 것처럼 이 정도 알면은 더 빨리빨리 승승장구할 수 있고 뭐 우여곡절도 좀 줄이면서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아마 더 아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방금까지 보신 포폴들이 거의 웹이었잖아요. 네. 그 게임 쪽
가고 싶은 프로그래머 지망생 분들이면 다른 언어 이상하게 붙잡지 말고 C++ 열심히 파시는 거를 아, 근본 언어를 일단 해라. 어허. 저는 저는 일단 완전 독학이거든요. 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인터넷에서 되게 단순하게 프로그래머 되는 방법 검색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보이는 거를 다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었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음에도 신입이 됐을 때 기술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제대로 정규과정 밟아오신 분들을 살펴보면 저처럼 막 되게 다양한 거를 하지는 못하시는데 하나를 되게 정말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위주였었고, 회사에서는 사실 그런 분들을 더 많이 원하시거든요. 똑같네, CG. 하나라도 딥하게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걸 원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래서 예. 일단 저는 지금 게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래머 분들한테 가장 많이 권장을 하는 게 엔진을 만들어 봐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엔진을 만들어봐라. 단순히 그냥 엔진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막 얼리얼 유니티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엄청 복잡하게 여기는데, 사실 매실을 렌더링하는 방법 단 하나, 매실을 로드하는 방법 단 하나, 이런 식으로 딱 한 개씩만 구현을 하면은 학생들은 사실 그 4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대학교 기준으로. 그 4년 안에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배워나가는 능력치는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밟아나가는 그 과정을 그대로 따라갔을 때에 비해서 남다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거를 행하고 있는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신 상태고, 그런 분들의 포포를 보면 확실히 달라요. 와, 너무 좋은 얘기셨다. 그리고 굉장히 역시 분야는 다르지만 교집합 부분이 많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아요, 토일이? 네. 근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멀티미디어 학과였거든요. 그래서 코딩 쪽이랑 그다음에 아트 쪽이랑 두 가지를 다 배웠어요. 근데 저는 약간 아트 쪽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근데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게 컴퓨터 그래픽스였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게 컴퓨터 그래픽스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 그래픽스 프로그램으로 FBX 불러와서 뷰어처럼 보여지는 그거 하나 만드는 거. 사실 그 정도면은 졸업 작품으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제대로 만든다면? 대학교 졸업 작품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간혹 이제 보이는 게 그 학원 같은 데서도, 학원이 기간이 훨씬 짧잖아요. 그쵸. 거기에서도 강사분들이 뭐 라이브러리 제공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이 그런 커리큘럼이 없는 학원에서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해서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게임에 적용을 시켜서 팀 단위로 작업을 해가지고 내 엔진을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제출을 하는 경우가 정말 간혹 계세요. 아, 진짜 너무 좋은 말씀. 진짜 이걸 준비하신 분들에게는 엄청 꿀팁일 것 같아요. 이 캐느님 같은 분들이 좀 나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언리얼 엔진처럼 뭐 나나이트 기술처럼 뭔가 좀 되게 획기적인 기술들이 나올 수 있는 날이 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 막연하게 좀 해봅니다. 네, 네. 페니 엔진. 캐니 엔진 같은. 캐니 엔진. 이미 캐니 쉐이딩 있으니까 자, 이제 마무리를 달려가는데, 네. 야, 이게 지금 최근에 좀 이슈더라고요. 언릴파. 아, 이거를 살짝 봤는데, 물론 이제 여기 참여한 분들이 이제 여럿 있겠지만, 요거는 실제 이거는 방송 반응도 장난 아니었어요. 와, 유니티면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캐니님이라면 유니티로도 만드시지 않을까? 어쨌든 여기에서 퀄리티 너무 좋아요. 예. 뭐 몇 가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뭐 그런 포인트? 좀 간단하게 있을까요?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저것도 작업 후기를 작성을 해 놨는데 링크를 아, 그래요? 보내드릴까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잠시만요. 그냥 다음번에? 오히려, 별도로 하는 게 나으려나? 얼닐파를 따로 다루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근데 캐니님이 지금 간단하게만 직접적으로 계시니까 말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조금만 좀 들을 수 있는 게 어, 있다면은. 가장 핵심이 되는 게 하나만 꼽으라면, 이제 기존에 제가 만들었던 카툰 쉐이딩 모델은 그 얼리얼이 기본적으로 디퍼드 렌더링이라고 해서 이제 그 머티리얼에서 보통 이제 머티리얼 아웃풋으로 보여지는 뭐 베이스 컬러나 메탈릭, 러프니스, 노말 이런 것들을 다 모은 다음에 나중에 라이팅을 처리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실시간 렌더링에서 성능 대비 그 퀄리티가 좀 더 좋아서 얼리얼은 요게 기본인데 카툰을 만드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넣을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 대비 카툰에서 표현해야 되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훨씬 많다 보니까 표현에 제약이 발생이 되거든요. 기존 쉐이딩 모델에서는 캐니툰 파라미터라고 해가지고 머티리얼에서 파라미터를 넘기는 게 아니고 별도의 방법으로 글로벌 파라미터를 넘기는 식을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단점이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는 릴파님 캐릭터처럼 살구빛의 캐릭터하고 여기에 맞춰진 캐니툰 파라미터는 다른 피부색을 가진 캐릭터에 적용하기가 매우 곤란해져요. 이게 기존 캐니툰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하는 그리고 디퍼드 렌더링을 기반으로 하는 캐니툰 쉐이딩 모델의 치명적인 단점이었었는데 요번에 적용이 된 얼릴파에 적용된 캐니 엔진에 이거를 보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나의 쉐이딩 모델을 더 구현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는 포워드로 렌더링을 하는데 기존의 디퍼드 렌더링 기반으로 돌아가는 건 다 그대로 두고 그 위에서 포워드 렌더링을 하는 캐릭터 쉐이딩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디퍼드랑 포워드가 하이브리드된 렌더러를 구현을 하고 그거 기반의 쉐이딩 모델을 구현해서 거기 위에다가 카툰 머티리얼을 구현하는 식으로 들어갔고요. 디퍼드, 포워드 어렵네요. 디퍼드, 이렇게는 설명돼. 디퍼드는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 건데, 포워드로 해서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좀 가능할까요? 통역이? 그러니까 디퍼드는 한 번 일단 포워드부터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체화를 그릴 때 맨 뒤에 있는 배경부터 그리잖아요. 뒤에서부터 라이팅이 완전히 계산이 된 형태로 그리고 앞으로 덧그려가면서 표현을 하는데 포워드가 비슷해요. 이제 뒤에서부터 앞으로 쭉 그려가면서 한 번 그릴 때 라이팅이 완전히 적용이 된 애들을 하나씩 덧그려가는 식으로 렌더링이 돼요. 제일 기본적인 포워드가. 아, 레이어 방식이군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덧그려지는 부분 기준으로 살펴보면 불필요한 라이팅 연산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성능이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라이팅을 매번 새로 계산하는 대신에 표면의 데이터를 최대한 압축을 해서 최소한의 데이터만 가져가고 나중에 모아진 데이터를 토대로 라이팅을 그리면 좀 더 빠르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디퍼드 렌더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조금만 중간 설명을 한번 해도 될까요? 네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CG를 하시는 분들은 좀 알고 계실 테니까 V-Ray 렌더링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가 예를 들면은 베이스 컬러가 있어요. 그 위에다 스페큘러를 얹어.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뭐 섀도우를 얹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쌓아가면서 최종 렌더링 퀄리티가 나오거든요. 최종 결과물이 나와요. 이게 뭐 그렇죠. 스페큘러도 들어가고 섀도우도 들어가고 맞아요. 오클루전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들어간 상태로 해요. 그게 처음에 말씀하셨던 포워드? 포워드 방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디퍼드 방식은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게임 엔진에서 되게 빨리 결과물을 내야 되니까 모든 애들을 다 연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결과물에서만 띵 완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케이님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이 좀 맞나요? 말씀드리면. 네네. 이제 얼리얼은 그래서 디퍼드 기반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맞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적절하게 쪼갰구나. 필요한 부분만 써가지고 포워드를 좀 효율을 올려서 지금 사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네, 실제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렌더링 그리게 되면 덧그린다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반투명을 구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얼리얼은 원래 포워드랑 디퍼드가 같이 혼용되는, 그러니까 반투명은 포워드로 이미 렌더링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투명으로 그려지는 애들은 다양한 아티팩트가 생기고 결정적으로 간접광을 받을 수 없어요. 혹시 지금 얘기하신 부분의 포인트가 이 치마의 끝부분 이런 건가요? 반투명. 이게 딱 집어서 얘기할 그건 아닌가? 전체적으로 네. 깔려 있는 건가? 언리얼 엔진 이제 버전에 따라서 지금 약간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사실 케이님 말씀하신 게 5.1 버전까지는 반투명의 개념이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안 됐다고 보시는 게 낫고요. 그냥 투명 아니면 반투명. 투명이면은 예를 들면 뭐 유리 재질 아니면은 그 금속이나 뭐 천 재질, 피부 재질 이렇게 끝. 근데 이제 그거의 이제 중간 지점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5.2 버전부터 사실은 구현이 되게는 돼 있어요. 근데 케이님은 어떤 부분을 하셨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이제 별등섬 때 그 리뷰, 별등섬 맞나? 그 오버레이 머티리얼 지원 후기 써놓은 거에서 얘기해 주신 거 듣기는 했는데, 오버레이 머티리얼은 사실 그 뭐 스태틱 메시가 됐든 스켈레탈 메시가 됐든 메시를 완전히 복제를 하고 거기 안에 있는 머티리얼 슬롯을 다 그냥 동일한 반투명 머티리얼로 붙인 거와 거의 정확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얼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반투명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공해드린 그 포워딩 기반의 쉐이딩 모델에서도 뭐 소팅 문제라든지 뭐 되게 다양한 문제는 거의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오버드로우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그 뎁스 소팅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반투명에 의한 이제 토이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아티팩트들을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쉐이딩 모델이고, 그리고 간접광을 그릴 수 있게 만들었다. 용어들이 그리고 지금 어려워가지고 다 이해를 못하고 있어. 오버드로우랑 그런 부분에서 예, 용어들이 생소하니까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예. 뭐 요거는 또 저희가 또 한번 딥하게 다룰 수 있을까? 아무튼 또 한번 다룰 거고. 지금 용어 설명을 조금만 해주실 수 있어요?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아니 그럼 또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용어만. 반투명 같은 경우에는 덧그려야만 하는 애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보이는 리파님 캐릭터 같은 경우엔 저기 상위에 보이는 맞아, 그 시스루 부분 제외하면은 사실 덧그릴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덧그리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러한 변화로 인해서 토이님께서 알고 계신 반투명을 썼을 때 발생하는 되게 많은 문제점들이 없어지게 될 수 있었고, 얼리얼의 반투명은 간접광을 받지 못해요. 뭐 루멘이나 뭐 리플렉션이나 이런 되게 다양한 고퀄리티의 얼리얼 기능을 활용할 수가 없는데, 그쵸. 정확하게는 되게 제한적으로만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덧그리지 않는 대신에 일반 디퍼드 렌더링에서 하는 것처럼 표면 데이터를 쏘면서 포워드로 렌더링을 하게끔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포워드로 렌더링을 하지만 얼리얼의 반투명과 달리 간접광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구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염두해서 일부러 이런 의상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제작이 된 건가 보네요. 아니요, 저거는 제가 포워드 하이브리드 렌더링을 만들고 나서 얼리파에 합류했습니다. 이렇게 뭐 반투명 어깨에 있고 이런 디자인 자체는 그 이전부터 이것도 그냥 이렇게 세팅이 된 건데 겸사겸사 그게 개발이 되셔서 더 잘 적용이 됐다라는 건가요? 네, 그쵸. 이제 정확하게는 기존에 만들어놨던 디퍼드 기반의 카툰 쉐이딩 모델에서도 반투명이 지원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더 퀄리티 높게 적용할 수 있었다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캐릭터 위주로만 그렇게 개발 연구를 하신 건가요? 이런 배경 아니면 이 전체적인 조화로움 이것까지 다 염두를 한 어떤 쉐이딩? 이렇게까지 좀 개발 참여하신 건가요? 뭐 포스트 프로세싱 이런 부분은 제가 따로 건들진 않았고, 뭐 조화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최적화 맥락에서 저 뒤에 보이는 꽃들 있잖아요. 저게 영상업계에서 만드는 방식으로 꽃잎 하나하나를 다 모델링하는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무거운 에셋이었거든요. 하이폴리곤이었던 이제 거죠? 네, 상당한 하이 폴리곤이었었는데, 이제, 임포스터라고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꽃을 두고, 이거를 카메라를 360도로 되게 다다다다다 배치를 해가지고, 캡처를 하면은, 시야 각도에 따른 꽃의 이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거잖아요. 이제 실제 하이 폴리곤을 보여주는 대신에 그렇게 캡처된 이미지 중에서 가장 적합한
현재 바라보는 방향에서 가장 적합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식으로 최적화를 진행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프로젝션 원리로 생각해도 되려나요? 아니 네, 맞습니다. LOD 개념인가요? LOD? 네, 이제 상위 LOD는 기존의 매시를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하고 가장 낮은 LOD는 프로젝션 된 거를 보여주는 식으로 해서 되게 많은 수의 옷 식생들을 무리 없이 실시간으로 레ን더링 할 수 있었어요. 보통은 이제 그 LOD라고 하는 걸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고 해서 멀어지면은 로우 폴리곤 되고 가까이 있으면은 하이 폴리곤 유지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보통 언리얼에서는 나나이트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하이 폴리곤 유지하되 픽셀 수만큼만 쪼개서 티가 안 나게 이런 기술 쓰는데 사실 그것도 100%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 기술이 최적화하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더 최적화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그 LOD 개념을 좀 변형시킨 구조를 써가지고 했다는 거죠.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게임 업계에서는 되게 흔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얼리얼 엔진에서 사실 임포스터 베이커라고 해서 이거를 만들어주는 플러그인을 아예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용성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아예 이제 별도로 제작한 플러그인이 얼릴파에 도입이 됐었어요. 근데 진짜 자연스럽게 나오고 와. 보통은 그 LOD를 그 쓰게 되면은 배그 같은 게임을 할 때 거리가 조금만 달라져도 막 찌그러진다거나 이상하게 변한다거나 그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사라지거나. 네네, 그쵸.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되게 최적화를 잘 하셔가지고 멀리서 딱 봐도 뭐 변화가 조금 있어도 그 거의 티 안 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건 제 컴퓨터에도 언리얼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 켜서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안 되죠? 에픽게임즈에서 제공하는 임포스터 베이커가 있긴 하니까 그거를 그런 거 쓰면 활용하시면은 되겠죠. 그쵸. 그런 거 쓰면 사용은 되겠죠. 가능하죠. 자, 아무튼 이런 아. 식으로 이제 최적화를 언리얼 최적화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냥 딱 봐도 이거 그냥 언리얼에서 나나이트로 한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들 정도로 와. 되게 표현이 잘 돼 있어요. 아무튼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여기에서 테르님 뭐 이해 잘 되셨죠? 아니면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긴 했는데. 이제 언리얼을 좀 하신 음. 분들은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어려워요. 되게 말씀하시는 게 야. 기술적인 부분이라 음. 되게 어렵습니다. 어쨌든 뭐 토이리님이 아까 뭐 나나이트 막 이렇게 설명할 때는 보통은 폴리곤이 너무 많으면 무거운데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되 거기에 그림, 픽셀 이게 뭐 화질이 떨어지는 원리로 보통은 이제 그렇게 조절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원래 무겁다. 근데 이제 케니님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극장이라든지 뭐 건물에 프로젝션 막 그 공연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개념의 원리로 짜자자자 찍어서 되게 가볍게 보이게끔 적용한 거다. 뭐 이렇게 그쵸,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맞습니다. 네. 원리는 이제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더 나은 방법을 쓰셨다는 거죠. 예, 이래서 전교 1, 2등 이런 천재들이랑 말이 안 통해 저는. 대화를 못했어요.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CG맨 채널은 원래 알고 계시진 않았죠? 이번에 이세돌 하면서 또 겸사겸사 알게 된 거겠죠? 한 번 스쳐 지나가긴 했었어요. 그렇군요. 스쳐 지나간 인연이었어. 이제 그 다른 아티스트 분께서 추천을 해주시긴 했는데 진짜요? 저는 일단 프로그래머다 보니까 뭐 맞아. 내 분야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넘어가긴 했었죠. 심지어 저도 그런 코딩이라든지 개발 관련된 알고리즘으로 뭐 엄청 떴는데 저도 스쳐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어려워갖고. 근데 막 조회수가 엄청 높으니까 와 3시간 막 5시간짜리가 막 100만 뷰 이래서 그래도 트렌드인가 보다. 보긴 봐야겠다 하고 클릭했는데 어렵다. 그렇게 스쳐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저한테는 이제 CG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네. 질문을 하면서 이런 그 유튜브 방송 인터뷰 하시는 건 처음이신 거죠? 소감 한마디 어떤지. 별 느낌 없어요. 별 가문이 사실 이제 없으셨어 지금. 아니요, 고민하고 네, 있었을 말씀하세요. 거예요. 정리. 말씀하세요. 네네. 약간 아티스트 분들, 저희 쪽으로 치면 아티스트 직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라는 부분에서 되게 난해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아무래도 이세돌 작업하시는 거를 되게 많이 리뷰를 하시고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른 컨텐츠들도 막 분석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시다 보니까
이해가 비교적 좀 많이 되신 것 같아서 저는 처음에 이제 느꼈던 부담감보다는 한시름 놓고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판에 좀 되게 너무 전문 용어를 뱉어낸 것 같기는 한데,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말 잘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네네. 맞아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되게 재밌고 새롭고 신비로웠어요. 네네. 맞아요. 신비로웠어. 예, 신비로웠어요. 아, 일단 저도 사람입니다. 아, 다른 음. CG 안 하시는 분들이 CG에 관련돼서 얘기할 때 우리가 느끼는 방금 느꼈던 그걸 느끼지 않았을까? 그쵸. 그런 생각도 해보고 전문 용어가 이렇게 어렵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저도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길이 멀다를 넘어서 저는 안 보이네요. 이쪽 길은. 아무튼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진짜로. 오늘 대화를 통해서 제가 테크니컬 아티스트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 아닌 착각? 기분? 그런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 예,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처음에 걱정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인터뷰 전에. 뭐 그것 때문에 막 미루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 막 하필 또 저희들이 내부 일이 막 겹치고, 특히 녹화를 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따로 시간을 다 잡는 게 또 이게 되게 어려웠었는데, 어쨌든 다행히도 이렇게 또 소희리님이나 테르님도 이게 잡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케이니님도 흔쾌히 수락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저희가 뭐 CG 쪽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케이님 같은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쪽에는 사실 다 알지 못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또 설명을 못 드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서 조금 더 딥하게 좀 들어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재밌어서 저는 이쪽 인맥도 없어갖고 되게 좀 반가운 느낌도 들고, 계속 뭔가 이런 소통을 이어가면 좋겠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건 아직 아니고, 스치는 ING죠. 그렇긴 하지만 뭐 그렇기도 하고, 이런 좋은 재능을 이세돌 이런 프로젝트에 활약을 해주시고 재능을 이렇게 막 남발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네요. 막 저희 보는 많은 사람들이 되게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하나의 이세돌 팬으로서 너무 감사드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세돌 작업 가끔씩 하시면서 이렇게 본인 스킬을 업도 하시고 보풀 작업도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계속 해주십시오. 예. 네. 와, 2시간이나 했어요. 오늘 시간 간 줄 몰랐어요. 피곤하실 텐데 진짜로.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참여가 가능하시면 저희 오픈 링크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놀러 들어오셔서 한마디 첨언해주고 그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혹시나 잘못 얘기하면은 뭐 바로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항상. 네.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수고 네, 킹아입니다. 진짜 킹아다, 킹아. 킹아. 고생하셨습니다. 케니님도 킹아 하시나요? 킹아. 킹하는 지금 했네요. 해본 적이 없고요. 지금 했네요. 예, 처음 했고요. 재밌는데요. 근데 예. 이런 지금까지 기분이구나. 되게 재밌다. 근데 또 지금까지 개발자 똥강아지 개발자를 만났습니다. 네. 본인은 부정하는. 네네. 감사합니다. 테르도 고생했고요. 와, 징버거 다이스키. 네.